자, 용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요. 주택법 용어에서 1번 주택의 개념. 주택은 용어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주택은 반드시 나온다죠. 반드시. 첫 번째 주택 그러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화된 건축물 가령 부속토지 포함 그 단독 공동 구분한다. 함정이 두 개 있어요. 부속토지 포함한다. 그리고 단독 공동 구분한다. 두 번째 이제 단독에는 그 5개 암기해야 돼요. 다중 다가구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중삼상 3층 이하 330이야. 다가구 3개층 이하 660이야 19세대야.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자, 국민주택 등 올해 국민주택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지문 하나 나와도 반드시 나옵니다. 개정이 국민주택이 내용이 확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올해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일단은 국민주택을 하려면 동그라미 2번 밑에 이 박스 밑에 2번 봐봐요.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0원, 전용면적 85이한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간이 읍면은 100이야.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간이 읍면은 100이야다. 그거 알고 1번 국민주택이라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그러면 이제 기억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두 번째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세 번째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되는 100 이하 85 이하. 그게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 문제입니다. 문제. 현대가 집을 지으면 국민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예. 현대가 집을 지었다.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일 수도 있어요? 예. 현대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돈으로 지었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무슨 돈을 지었는가?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기금이 투입됐다. 그러면서 얼마라고? 85 이하. 이러면 국민주택이 되고 전혀 없이 이 둘 중에 하나 안 맞으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했는데 얘가 120이다. 얘는 국민주택 아니지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재정 안 받고 했는데 85다. 그 국민주택 아니지 그러면. 그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판단 잘해야 돼요. 국가가 집을 지으면 국민주택 이해 아니야? 국가가 지으면 그렇지 면적을 봐야지. 국가가 지었다 50 국민주택이야. 국가가 지었다 150 국민주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국민주택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고 이제. 국민주택이 아닌 거 그렇게 만들어도 이거 지문 쪼개놓으면 지문 한 30개를 만들어. 이 지문 쪼개버려요. 무궁무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은 잘 잡아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지으면서 85 이하 100 이하. 그래야 두 개 동시에 맞아야 돼요. 국가지자체 재원으로 지으면서 85 이하 100 이하.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서 하면서 100 이하 85 이하. 그리고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고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로 구분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말뜻 그대로 쓰죠.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가지고 땅은 못 팔겠다. 토지 소유권 사업주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는 자가 갖는 형태. 그러면 땅 주인이 웃기죠. 땅은 자기가 갖고 건물만 어쩐다고?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땅은 임대주 건물만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가 없겠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지 그것은. 그래서 그런 주택을 우리가 이게 반값 아파트예요. 반값 아파트. 완전 서민을 위해서. 집 살 돈은 없고 집이 얼마인데 2억인데 1억만 있으면 사겠는데 그럼 어쩐다고? 반만 판다고. 반만. 땅 안 팔고 건물만 판다고. 거기다 대출해주면 충분히 사지. 토지 임대부가 그런 겁니다. 서민을 위해 가지고 도생, 첫 번째 도생이랑 300세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 그 지문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지문이 법에 있는 개념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단은 그 지문을 먼저 익혀야 돼요.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일단은 도시형, 시골형이 아니고 도시형. 그러니까 도간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에만 있습니다. 도시형은 도시지역에만. 관농자에는 도시형 없어요. 도시지역에만. 그러면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인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공통점은 뭐냐? 둘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원룸형은 다음 요건은 모든 같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뭐가 있다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면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원룸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해석해놓고, 그러면서 일단은 독립된 주거생활이니까 욕실 부엌 갖춰놓고, 두 번째 물 튀면 안 되니까 욕실은 막아야 되고 가스 새면 안 되니까 보일러실은 막아놓고 나머지 두 개 뺀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할 거. 그래서 원룸이요. 하나의 공간. 그 대신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원룸형 전용면적은 50이합니다. 전용면적은 50이하다. 50이하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아파트 집에 아파트. 아파트가 뭐가 되려면, 원룸형이 되려면 50 이하가 돼야 된다. 말로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50 이하일 때만 도생이 된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85 이하일 때까지 도생이 되는데 아파트는 50 이하만 도생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자꾸 아파트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하나의 건축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첫 번째, 도생과 비도생 안 됨. 두 번째, 연립하고 원룸 안 됨. 세 번째, 다세대 원룸 안 됨.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갖다 무시하고, 자, 다시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퇴직자용 됨.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과 비도생이 됨. 자, 3번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부분 임대형, 한 지붕 두 가족 다 같은 뜻이에요. 세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서 구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함정 그거죠. 구분된 공간 일부는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넘겨보게 되면 첫 번째, 일단은 독립된 주거세라니까 독립된 욕실, 부엌, 현관도 따로, 욕실 따로, 부엌 따로. 두 번째, 여차하면 그거 터가지고 한 가족이 써야 되니까 쉽게 틀 수 있게끔 경량골조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달아놓든가. 그럼 벽 트지 않고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체 세대에 얼마까지? 3분의 넘지 말고, 전용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넘지 말고,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몇 세대를 본다? 하나의 세대를 본다. 그러면 핵심만 잡으세요. 그러면 구분된 공간 일부 구분 소유 안 됨. 두 번째, 3분의 1 넘지 마라. 세 번째,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를 본다. 그 세 개만 계속 반복이요. 어차피 답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전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 이용 가능 기다. 없을 때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에서. 부대하고 복리인데 부대, 복리 시험에는 곧잘 나오는데 누구 가지고 기준한다고? 입주자. 경비 말고 관리위원 말고 오직 입주자. 입주자 평소에 뻐글뻐글 모여있는 데는 복리고 평소에 입주자들이 없는 데는 부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져요. 그 다음에 기간시설은 도상전, 가통지. 도로, 상하도, 전기, 가스, 통신, 전화만, 도상전, 가통지, 그게 기간시설이고, 두 번째 간선시설은 단지 밖에 있는 도상전, 가통지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상전, 가통지 연결해주는 구간을 보고 우리가 간선시설을 하는데, 가통지는 가스통신 전담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로 본다. 리모트 관리주체는 시험 문제 나보자 다음 주 관리주체가 아니고 정답은 입주자 대표인.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나올 일도 없고. 8번 리모델링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증축 또는 대수인데, 자 1번은 대수이고 2번이 증축인데 그 숫자가 좀 많으니까 숫자 잡아야 돼요. 자 일단 증축하려면 몇 년, 준공검사 받고 몇 년간가? 15년. 대수는 몇 년? 10년. 어차피 할까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가로안에 15년 이상 20년에서 절여가 증가하면 절여가 증가하는 기간. 그러니까 시험에 안 물어봐요. 보통 문제 나오면 절여는 고려하지 말이 이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증축은 15년. 자, 증축할 때 전용면이 몇 프로 늘린다? 30%. 85 미만 되는 것들은 40%까지.
복리시설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리는 복리가 아니고 공용부분도 별도 증축할 수 있고, 자,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가 있고, 늘리는 방법이 수직방향 증축이면 최대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근데 그 숫자를 반복해야 돼요. 자, 증축한다 15년 가다. 증축은 전혀 문제 30%인데 85 미만 되는 것들은 40%가 된다. 공용 부분도 별도 증축이 되고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 수 있는데 기존 세대 15%까지 늘 수 있다. 수직방향 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 올리는데 14층이면 2개층까지만. 그러니까 15층 이상이면 3개층 이 말이 되겠고.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단독주택 건설 용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 둘,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많이 있으니까 자, 시행자가 나오면 주체 누가 하냐? 시행자가 나오면 공공시행자는 나오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런 거는 나오더라도 토지 소유자 조합, 민간은 나오지 마라. 민간은. 시행자가 민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은 나오더라도 환지 방식이 나오면 공공택지 안 된다. 혼용 방식이다 그러면 수용 사용 쪽은 된다 이렇게. 세 개만 딱 잡자고. 첫 번째,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단독이 아니다. 두 번째, 공공시행자지 민간 시행자 아니다. 세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 보면 충분히 풀려요.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이성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터질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터질 주택단지를 하는데 중간에 뭔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그 밑에 보면 또 잔뜩 있어요. 밑에 박스 보면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결론 우리는 팔도 유람이죠. 팔도 유람. 며칠 걸린다고요? 20일. 팔도 20일. 8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가지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공구로 나눠가지고,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착공도 따로 하고 사용검사 따로 하겠다. 공구 간의 폭은 6m 이상. 한 개 공구는 최소 300세대 이상 들어가고 전체 세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결론 딱 4개네, 4개.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한다. 6m 이상 폭 나눈다. 한 개 단지는 300 이상 들어간다. 전체 세대가 600 이상 됐을 때 나뉜다. 거기까지입니다. 문제 봅시다. 자, 336페이지입니다. 336 영어 정의에서 1번 주택법상 영어 정의 틀린 거 1번 공동주택이란 건축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벽 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 일거는 보되 암기하지 말고. 공동주택 가지고 함정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2번 국민주택이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전년면적 85 이하인 주택, 소득권을 제외한 도시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O요, X요? 3번, 저는 말 안 했어요. 3번,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의 개발 지원되는 국민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국민주택이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뻥치지 말고 단독이요? 공동이요? 네. 짓는 사람 마음이지 짓는 사람 마음. 내가 단독 지으면 단독이고 공동이면 공동이고. 그러니까 2번은 엉터리고 3번 엉터리고 4번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물과 그 밖에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 이용 가능한 시설 등 맞죠? 기당. 5번 도성이란 300 미만 국민들금 주택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원룸의 주택을 말한다. 틀린 말 아니 이것은.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원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몇 번이? 3번은 틀렸고 3번하고 제가 볼 때는 2번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2번 국민주택이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 따라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전유의 80의 100이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잘 봐요. 국민주택이란 잘 봐요. 국민주택이란 뭐가 국민주택이란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면서 85, 100 이하 이게 첫 번째 국민주택이요. 두 번째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면서 85 그리고 100 이하요. 어떻게 이것은 이걸 국민주택 잘 봐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재정 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얘는 어쩌라고? 얘는. 그러니까 문제 내려면 차라리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인 주택은 뒤에다가 국민주택이다. 이러면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그러면 다 써야지 그러면.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3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2번을 갖다 국민주택이란 그걸 갖다 확 들어가지고 제일 뒤에다 딱 붙이면 되죠. 그것은 국민주택이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2번 맞아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틀린 거 1번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맞아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복 현관 설치해야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 3분의 1 넘지 말고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전용문 합계가 전체 면적의 3분, 숫자는 무조건 3분의 1.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기준들 적용할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를 본다. 건설 기준 무조건 하나의 세대. 참 고민해서 작년에 이게 지금 세대 구분형은 구분된 공간이 14제곱미터 이하 14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있거든요.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원래 도생이 원래는 14에서 50이었거든요. 세대 구분형도 14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주택법에서 뺐어요. 이 말을 갖다가 주택법에서 뺐어요. 근데 만약에 저 말을 쓰면 이걸 O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출제자가 쓰면 안 되는데 14를 쓰면 안 되는데 출제자가 또 잘났다고 14를 써버리면 O냐 X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세대 전용 면적은 최소 14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14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없어진 이유가 왜? 그냥 내 마음대로 10 하라고 내 마음대로 10제곱미터라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야. 없어진 이유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1인 가구 1인 기준을 했을 때 주거 최저 기준 면적이 우리나라 1인 한 사람이 거주했을 때 최고 기준 면적이 14 이상이요. 이 숫자가 주택법에서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법 명칭과 하여튼 무슨 법에 있어요. 이렇게 뭐 주거 안정 하여튼 무슨 법이 있다고 그 법에서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우리나라는 14제곱미터 이상을 한다. 이 법에 있는데 여기서 또 쓰면은 이게 중복된다 이런 얘기요. 누가 건축하든 최고 주거 기준 면적은 1인 가구 얼마 이상이다? 14 이상이라고 이 법에서 정해놨는데 왜 주택법에서 14 이상 이런 말을 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말이 빠졌다는 얘기요. 내 마음대로 10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4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다는 얘기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구분된 공간이 14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O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출제자가 안 내야 되는데 O라고 우길 수가 있지 이러니까 X라고 우길 수가 있지 X라고 우기는 것은 이거는 주택법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분명히 국계법, 개발법, 국계법, 개발법, 토지법, 건축, 주택법, 농지법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중개와 관련된 거 시험 범위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험 범위가 넘어갔으니까 이건 어쩐다고 틀렸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 출제위원 이걸 갖다 만약에 14 이상이다라고 틀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틀리게 뭐가 틀렸냐 1인 가구 최소 기준 얼마니까 14니까 맞지 라고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 출제위원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맞기는 뭐가 맞냐 주택법의 기준이 없잖아 다른 법에 있으니까 그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월권행위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틀렸다 이러고 우리가 우길 수도 있다고 반대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안 내야죠 안 내야 되는데 지가 또 잘났다고 내버리면 피고로 잘났다고 내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알게 없어진 이유가 네 맘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있으니까 여기서 뺐다 이런 얘기요 14가 나오면 그거 빼고 나머지 걸로 풀어야지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걸로 지문 5개 있는데 자 14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이거 빼놓고 나머지 2, 3, 4, 5 이걸로 풀라고 여기에 답이 없으면 이거 쓰고 여기에 답이 있으면 이거 쓰고 자 여기에 분명히 자 3번에 답 나왔는데 나는 실수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고 답안지에다 찍었는데 1번이 찍혔다 그럼 이제 이의신청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다른데 지금 질문 올라왔어요 질문 올라오면 이제 답을 해줄 때 무조건 X다 이거 아니란 얘기요 무조건 O 이것도 아니란 얘기요 없어진 취지가 그래서 법에서 빠졌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지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10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 그래도 14 이상을 하게 돼 있다고 3번입니다 3번 분양 관련 주택의 분류 틀린 거 국민주택은 주택 도시기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을 말하며 규모는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또 그러네 어쩐다고? 틀렸지 이제 그렇죠. 국민주택 뒤에다 붙여요. 뒤에다가.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을 말하면 주택으로서 그 규모 이거 1번을 말하면 안 돼. 이게 수정도 못하겠네. 1번 X 보지 맙시다. 보지 마요. 저 혼자 고민하라. 보지 말고 1번. 너무 엉터리 지문이니까. 2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읍면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대 100현 주택. 이걸 맞죠? 이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읍면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란 그래야지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야지. 거기서는 주택이 들어갈 성질이 아니죠. 지금은 규모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요 1호 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근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야지. 3번 국민주택이라 하면이네. 국민주택이라 하면 이거 또 어디 버린데? 아니 그러면 지문이 엄청 길게 나온다고 얘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건설한 지방서 건설한 주택으로 그걸 맞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 어쩌려고 이제?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기금 지원받아 건설된 건 아닙니까? 3번도 엉터리고. 4번 민영주택은 민간택지에서 민간사업주체가 건설주택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틀렸고.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 주택을 말한다. 옳은 것은 5번 하나 맞았네. 5번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 책 쓴 사람 열받겠지. 좀 봐주면서 왜 문제 저러고 푸는가.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5번은 확실하게 맞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지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의 읍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주택을 왜 쓰냐고, 주택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정해주면 맞는 것은 2번, 5번. 나머지 3개 틀렸어. 시험장 가서 봐주고 없어요.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4번. 도생, 옳은 것은 1번. 도생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그렇죠. 35시. 그럼 왜 너는 20이 나오냐? 30이 나와야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니까 30 이상부터.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20이라는 숫자, 이건 잘 써놓은 거지, 이것은. 문제 맞는 사람이. 한 번도 시험장 가서 30 이상 그러면 뭐야, X. 분명히 이럴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건축 허가로는 도생이 안 돼. 뭐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2번입니다. 필요시 비도시지에서 건설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지금 도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필요하면 비도시지에서 할 수 있죠. 필요하면. 그럼 그때 명칭은 이제 비도생 그러고 부르면 되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도생이라니까. 도생은 어디서만 짓는다? 도시지역에서만. 비도시에서는 안 나와요. 그때는 아까 했죠. 그럼 시골형이라, 시골형. 도시형이 아니고 시골형 생활주택 이래야 된다고. 3번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4번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5층까지 할 수 있으나 원룸명은 층수에 제한이 없다. 원래 다세대하고 연립이 원래 몇 층입니까? 4층 이하니까 4층 이하인데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도생을 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원룸명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룸명 7층 할 수 있습니까? 있지. 아파트가 층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파트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도생은 층수 제한이 없죠. 5번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은 도생과 그 밖일 때 함께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야죠. 4번이 맞네요. 5번입니다. 부대법령 특례가 1번 부대란 주택에 딸린 시설, 설표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록 정확하게 맞았어요. 2번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는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전부 다 뭡니까? 복리. 3번 기반시설은 도, 상, 전, 가, 통, 지 맞고요. 4번 간선이란 또 도, 상, 전, 가, 통, 지 등 단지 안의 기반시설, 단지 밖에 있는 도, 상, 전, 가, 통, 지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입니다. 5번 가, 통, 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으로 봅니다. 6번 영어 틀린 것은 1번 주택단지는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뭡니까? 복리. 관리사무소 부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으로서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은 2종에 해당하는 다중은 뭐고 2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은 뭡니까? 잘 봐요. 노, 기, 다. 2종에도 다가 있고 숙박에도 다가 있어요. 암기할 때 노, 기, 다, 노, 기, 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노, 기, 이다, 노, 기, 숙다 어떻게 했나요? 네, 그냥 노, 기, 다. 얘든 관계없이 뭐라고? 무조건 준주택 맞다. 앞에다 저런 말 썼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노, 기, 다. 그래서 숙박이든 2종이든 좌우지간 준주택은 무조건, 다중은 무조건 준주택. 3번 도생이나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량이 제한 주택을 말한다. 이게 지금 법에 있는 용어인데 잘 나온다고. 그런데 대량이 정하는 주택은 그런 게 나온다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출발이 몇부터? 30부터 출발해요. 30부터. 출발은 30부터 출발합니다. 5번입니다. 수도권을 소재한 읍면지역이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85 이하.
7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중 틀린 것은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맞죠? 세대 구분형 세대별 구분된 각각 공간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12에서 이걸 갖다가 높인 거예요. 14로 12에서 14로 개정이 돼서 이때는 2번이 틀렸는데 틀린 당시는 뭐였냐? 그때는 12가 아니고 14였다. 14.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주택법에서 빠졌다. 출제인이 정상적이면 숫자 내면 안 된다. 그 정상적이면. 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쩐다? 이의신청할 것이다. 틀렸다 해도 이의신청할 것이고 맞았다 해도 이의신청할 것이고 14 써놓고 틀렸다 그러면 틀리긴 왜 틀리냐고 이 법 끌고 가서 이의신청할 것이고 맞았다 그러면 시험범위 초과됐으니까 틀렸다고 이의신청할 것이고 출제인이 문제 한번 잘못 내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소송 들어갔다고. 그 출제인 무슨 뭔 죄 졌다고 그 사람은. 문제 잘못 내가지고 소송하고 그래서 법에 없는 거는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2번은 지금은 틀린 겁니다. 3번 지금 그런 숫자 없어요. 틀렸어요.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물 경량적 경계를 설치해야죠. 4번 얼마 넘지 말고 3분의 1, 5번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고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8번 원룸형 틀린 거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 전용 면적이 20이면 욕실, 보일러 제외한 몇 개? 하나로 해야 되고 40이면 2개 할 수도 있다고 60이면 원룸형은 아니지 50까지만 원룸이니까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9번 도생 틀린 것은 1번 세대수가 300 미만 좋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의 경우 도생은 1호 1세대 85 이하 수도권 2등가 말든가 도생은 무조건 85예요. 도시지역에만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도생은 85 이하. 3번 국계법 도시지역 건설 세대별 전용면 85인 아파트는 도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게 함정이라고.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너는 원룸 가야 돼. 원룸으로 가려면 50 이하일 때만 원룸이요. 그러니까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안 돼요. 4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5번 준주거에서 도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생이 아닌 주택 1세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2세대 그냥 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5번 자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8도 21 8도 21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답이니까 나머지 한 명 못 쓰니까 8도 21 도는 맞네. 도는 20m면 8m 이상이니까 21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죠. 각각 별개가 아니고 3번은 하나의 단지 나머지 것들은 각각 별개의 단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꿔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택법 40문제 해야지. 이거 다 풀어야지. 농지법 풀어야지.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 뭐 남은 줄 압니까 혹시? 예. 주택법 뒷부분하고 농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 진다는 거 알죠? 그러면 다음 주 이론 공부는 해오세요. 처음부터 문제만 풀게 문제만. 다음 주는 4시간 내내 문제만 풀 테니까 요약집 아예 안 볼 테니까 요약집 가지고 다음 주는 반드시 공부를 해오고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풀면 이거 안 건너뛰고 다 풀어요. 그러면 문제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풀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이론 공부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